네, 다음은 허수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76세 된 환자분이시고 수년 전부터 간경화가 있고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특별히 병변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피 검사는 다 괜찮았는데 GOT 67, GPT 20, 그러니까 GOT가 보통 40보다 낮아야 되는데 67이었고 감마 GTP가 보통 한 70 미만이 정상인데 81로 조금 이제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허수호님 술을 안 드시죠? 간경화 있으신데 왜냐면 이게 AST는 올라 있고 ALT는 정상이고 감마 GTP 이렇게 올라 있으면은 약간 그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몇 잔씩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끊으시는 거 맞으신다고 믿는 전제하에 크게 위험한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이 정도면 간장제를 드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간장제 특히 DDB 계열을 먹게 되면 ALT를 조금 더 낮춰주기 때문에 GOT랑 감마GT는 그대로인데 ALT가 낮아져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위험한 상태는 일단은 아니고 어쨌든 간경화가 있어서 6개월마다 감시 검사,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알파 태아담배 그 간암 표지자 검사 하는 것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노랑퀴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의사분들은 기존 자료를 서칭해 주는 거 말고 스스로 터득하시거나 개발은 안 되냐? 챗GPT 대체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뭐 카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득하거나 개발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인 쪽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프로그래밍은 못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자료를 서칭해 주는 거 말고 저도 연구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있으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펌메드라고 이제 그 미국 보건 네, 거기서 발표하는 뭐 세계의 온갖 논문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펌메드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2024년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이 35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5개 중에 그냥 단순히 공저자 들어간 논문이 있고요. 제가 1저자나 교신 저자로 들어갔던 논문을 좀 나눠 보니까 주저자 논문이 제가 한 23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적게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제가 연구하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주면 재미없을 거예요. 되게 전문적인 거라서.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표됐던 논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은연슬쩍 그럴 때 소개시켜드릴 때 사실 제 연구도 한 번씩 얘기 드릴 때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들은 프로그래밍은 못 만들지만 하단에서 이제 조금 더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은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다음은 STYCSI님께서 간수치가 500인데 왜 간수치가 500이죠? 왜 이렇게 높으세요? 술 드시나요? 우루사랑 우루신 중에 뭘 먹어야 되냐? 똑같습니다. 우루사나 우루신 다 이제 우루사 베이스의 약물이라서. 근데 이제 간수치가 500이면은 치료보다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술 때문에 그런 건지. 술은 그대로 먹는 상태에서 이렇게 약을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 진료 받으시고 이 뭐 그냥 약국에서 대강 우루사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는 간수치 500이면 위험하십니다. 다음 알렐루야님께서 다발성 낭종이고 간에 고형물질 의심은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세요. 간 수치는 정상이고 지방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낭종은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무릎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낭종이 안에 물만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조그마한 이제 고형성 물질이 같이 뭐 격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물질 의심은 그냥 혹이 있다. 근데 이제 물컹물컹한 물 같은 게 아니라 딱딱해 보이는 걸로 돼 있는 게 있다. 이게 고형물질이 낭종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낭종과 별도로 있는 건지에 따라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검사 받으셨던 병원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정식 그게 없고 요것만으로는 요 정도가 좀 한계라서요. 네, 다음은 우리 미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고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자가면역 간염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에 스테로이드를 1년을 먹었고 아자시오프린 50이랑 류마티스 관절염 주사를 맞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게 약의 부작용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스테로이드를 다시 먹으면 관절염 주사를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우리 미초님은 치료 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 자가면역 간염 가이드라인 영상을 한번 이제 올렸었는데요. 자가면역 간염이 급성기 때는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를 하다가 이게 이제 안정기로 내려서게 되면은 보통 아자시오프린에다가 스테로이드는 저용량으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안정기 용량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자시오프린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관절염은 좋아질 텐데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에서 자꾸 줄이는 거는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조금 더 걱정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로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생기겠죠. 관절은 덜 아프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관절염 주사로 하는 거는 스테로이드가 전신 흡수되지 않고 딱 필요한 부위에다가만 쓰려고 국소화시킨 거라서 안정성 면에서만 본다면 스테로이드 전신 주사보다는 국소처럼 지금처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피곤한 거랑 관련해서는 이게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걱정은 백혈구가 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아자시오프린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골수 억제가 되면서 그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 혈액 검사랑 비교를 해서 계속 더 떨어지는 추세는 아닌지 아니면 그냥 떨어져 있어서 비슷한 건지 요거를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미국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는 잘 봐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네. 네, 다음에 과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베물리디 먹다가 베물리아로 다시 했다가 다시 베물리디를 갔는데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우리 콜라 먹다가 펩시 먹다가 다시 콜라 갔어요랑 비슷합니다. 우리 효과나 부작용 같은 거는 이미 시판 전에 임상시험 통해서 기존 약과 카피약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약으로 간주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산 남자랑 SH 리넴께서 우루사가 이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뭔 처방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요. 이제 우루사가 제제가 100ml, 그 다음에 200ml, 300ml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0ml 미만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의약품으로도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숙취해소 음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루사가 막 30ml, 50ml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100ml까지도 파는 경우 있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거는 우루사 100ml 처방 가능합니다. 200ml, 300ml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100ml인데 이거 처방해서 먹어도 되고 약국 가서 먹어도 되는데 굳이 처방을 받아야 되냐? 왜냐면 처방해서 100ml를 먹으면 약값이 싸거든요, 약국보다.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아서 똑같은 100ml라도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가시려는 환자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SH님은 약국에서도 100ml 이상을 팔잖아, 퇴라고 하셨는데 우리 SH님도 조금만 말을 예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간호대학생님 20대 중반에 간호대 다니시는 거죠? 네. 남자분이시고 간 수치가 3, 4년째 높다. 그리고 지방간염이라고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펜넬이랑 우루사를 계속 먹는데도 간 수치가 80에서 100이다. 그럼 내가 PSC냐? 난 뚱뚱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간호대학생님이 지금 얘기해주신 PSC라는 건요,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싱 콜랑자이티스라고, 이게 이제 담관이 경화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담관이 딱딱하게 염주알 모양으로 굳어버리는 이제 그런 희귀병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PSC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간호대학생님은 제 생각에 말랐는데 지방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새 그러니까 마른 지방간, 린 메이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BMI가 23이나 25가 안 되는데 지방간 있는 분들이고, 실제 지방간 환자분들이 100명이 있으면요 3분의 1 환자분들은 이 BMI가 정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어쨌든 이분들은 살은 안 쪄도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말랐어도 일단 1, 2kg 살 빼는 거는 동일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력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대학생님은 저는 무산소 운동을 조금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PSC처럼 그렇게 희귀한 거를 의심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른 지방간에 준해서 조금 더 근력 운동하고 그 다음에 체중 1, 2kg 정도 조금 더 낮추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균 님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방간 다이어트에 몸무게가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명상처럼 살을 빼야 되냐. 예, 그 마른 지방간도 한 몇 킬로 빼는 거는 호전이 지방간에는 좋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체중 감량하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네, 다음 자유로운 프리랜서님께서 단순 간 수치 이상으로 질려볼 수 있냐? 질려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초진 환자분들 중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간 수치 이상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소소한 텃밭님께서 혈압, 고지혈증,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그 후로 간 수치가 올라서 고덱스를 추가했다. 아마 이제 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있으면 대사성 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아마 지방간이 조금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거 때문에 고덱스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두 번째는 고지혈증 약이 스타틴 계열인데 아마 스타틴을
먹으면 간 수치가 좀 오르는 분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경미하게 오르는 분들이 그 정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추가됐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은 포항 물주먹님인데 2011년에 간을 기증한 분이다. 간 보호를 위해서 우루사를 복용해도 되냐? 네, 우루사 복용하는 거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간을 기증했던 분들이 우루사를 먹었을 때 우루사를 안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뭐 효과가 좋다든지 장기 예후적으로 좋다 그런 연구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인들도 사실은 영양제 개념으로 우루사 100ml 정도 드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먹는 게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ml 처방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냥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면 전문의약품이 처방 가능한 내과 의원이면 200ml는 다 처방이 됩니다. 다음은 우두님께서 더 담백 같은 단백질 보충 음료도 간에 영향이 있나? 단백질 보충 음료는 간에 영향 없습니다.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전에 한번 제가 헬스 보충제에 대해서 연구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백질만 드시면 좋은데 거기에 뭔가 게이너라든지 다른 성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간에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 되시면 이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부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 구독자분께서 고덱스라는 약이 알고 보니 간에 엄청나게 좋고 당화혈색소 줄이는데도 도움이 됐는데 맞나? 그다음에 이저스틴님은 요즘엔 우루사보다 셀트리온 고덱스를 많이 처방하던데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거 농담 삼아 여쭤볼 건데 두 분 우리 셀트리온 직원분들 아니죠? 네, 이거 만약에 직원분들이 그러면 저 진짜 미워할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거라면 고덱스 많이 처방합니다. 고덱스가 실제로 간장제 중에 처방률이 거의 제가 알기로 1위? 예, 1위를 거의 다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덱스는 DDB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간 보호제 일종이고 우루사와는 계열이 다릅니다. 네, 우루사는 그냥 우루소콜릭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계열인 거고 고덱스는 DDB 계열이라서요. 요거에 간에 뭐 또 하나 계열은 우리 밀크시슬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간 보호제 간장제 종류 총정리라고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장제에는 이렇게 다른 계열이 있고 그 계열에 속하는 약들이 뭐뭐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좀 랜선 진료실이 길었는데 많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일들만 다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